2022년 봄 현재 걸그룹 시장에서는 제3세대 정상그룹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을 잇는 제4세대 걸그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에스파, 스테이시, 위클리, 아이브, 그리고 조만간 데뷔할 르세라핌 등이 대표적인 걸그룹이죠. 네, 이 르세라핌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최초의 걸그룹이네요. 벌써부터 엄청 주목받고 있죠. 오늘은 에스파와 함께 현재 걸그룹 4세대 선두에 위치한 JYP의 있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있지의 데뷔곡 달라달라를 들어볼게요. 음악 감상 후에는 제게 있지만의 이 포지셔닝 컨셉, 즉 다른 걸그룹과의 차별화된 있지만의 이미지나 컨셉을 답해 주셔야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Z세대를 타겟층으로 하는 이 걸그룹 있지의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네, 있지를 아시는 분께만 여쭤볼까요? 있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뭘까요? 네, 다른 걸그룹이 갖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이미지나 컨셉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물어와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객관식으로 갈까요? 네, 이러한 컨셉들 중에 고른다면 어떠세요? 혹시 이런 것들 아니냐고요? 예, 그런데 어쩌죠? 이런 컨셉은 이미 타겟층 마음속에서 이미 다른 걸그룹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미지죠. 네, 사실 있지라는 브랜드 기획할 때는 이 블랙핑크의 걸크, 트와이스의 드리움, 레드벨벳의 세련 당당함을 모두 섞어 놓았죠. 그래서 타겟층 마음속에서 양쪽의 중간 지점에다가 비어있는, 그래서 이 공간에 기업이 의도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틴 크러쉬라고 아마 표방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 Z세대에 맞는 트렌디한 퍼포먼스를 가미한 거죠.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보다는 넓은 대중이라는 이 안전함을 택한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서 새로운 틴크러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JYP가 아닌 중소기획사에서 있지가 나왔다면, 그래서 해외 K-팝 시장이나 음원, 뮤비 조회수 등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안전빵 기획과 반대로 모험을 시도하여 성공한 2014년 SM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한 상품 레드벨벳이었죠. 네,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걸그룹 시장에서 2014년 지금까지 없었던 그 부드러우면서도 시크한 세련된 여성미 보여줄 텐데 한번 여러분들 따라와 보겠어? 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모험도 빅3 대형 기획사니까 시도할 만한 거겠죠. 혹시라도 안 떠도 실패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제가 볼 때 이 걸그룹이라는 신제품 브랜드 이미지는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획사를 먹여 살리던 대표 걸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에 약간 변화를 줘서 브랜드 확장을 하는 것과 아예 새로운 독자적인 브랜드로 기존 팬층과 겹치지 않게 신제품을 만드는 경우죠. 네, 전자의 경우는 아마 기존의 2NE1의 이미지, 즉 걸크러쉬 같은 그런 이미지가 노후화되니까 이제 약간 고급화해서 블랙핑크로 확장한 경우이고, 후자의 신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척은 트와이스가 갖고 있는 귀엽고 발랄한 이 대학 신입생 이미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팬층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존 그룹과 달라달라를 강조한 있지의 이미지를 창출한 거예요. 예, 다만 다른 그룹과 다른 나만의 워너비라는 이 컨셉, 타겟층 마음속에는 실제 브랜드 이미지로는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듯해요. 왜냐하면 그 다르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버무린 물리적 결합이지 어떤 융합 속에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뭐 그런 화학적 결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기업에서는 신상을 런칭할 때 그 제품이 고객들 마음속에서 어떤 특별한 이미지로 각인되었으면 하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리고 런칭 후에 한 6개월쯤 되면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봐요. 있지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뭘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대부분의 응답이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동일한 그런 응답이 나오면 기업 입장에선 어때요? 땡큐죠? 가장 이상적이죠. 실제로 잘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 기업에서 뭔가 노력하겠죠. 네, 경쟁사와 다름을 강조하는 이 포지셔닝 컨셉을 만들어 여러 경로로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요. 서로 조화된 포피 활동이나 고객들 체험을 약간씩 건드리죠. 네, 타겟층을 향해서 말이죠. 이때 포지셔닝 컨셉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포지셔닝 컨셉은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이고, 브랜드 이미지는 이 경쟁사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상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경쟁사와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개념이 같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있지의 초기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실제 고객 마음속에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쩜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를 생각해서 응답하거나 또는 뚜렷한 이미지가 안 잡힌다는 그런 문제점이죠. 그럼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뭔가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네, 2021년 동안 벌인 여러 가지 그 전략들 보면 주로 제품 구성 요소인 이 노래, 스타일, 안무, 의상, 뮤비, 뮤직비디오 등의 변화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작업들은 이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동일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오히려 변화를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즉 2021년 봄에 발매한 신곡 마피아 인 더 모닝에서 여러 실험과 도전을 좀 감행했죠. 제 생각에는 이 워너비는 듣자마자 좋아졌었는데 마피아는 아이시나 나슈아이처럼 좀 난해한 곡이더라고요. 오히려 2022년 봄에 나왔더라면 좀 더 좋았을 듯 해서 좀 앞선 트렌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 가을 다시 Crazy in Love를 선보이지만 데뷔 때 그 달라달라의 솔직 당당함으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있지에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입히면서 차별화를 지향하는데 결국 원더걸스나 트와이스처럼 이 전체 시장을 지향한 그냥 국민 아이돌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 트렌드조차도 대중이 아닌 개인 단위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체 시장을 향한 브랜딩이 과연 과거의 그 원더걸즈나 트와이스처럼 성공할까요? 네, 그 답은 이들의 가사에 이미 들어있지 않나요? 네, 오늘 내용은 이 특정 그룹에 대한 제 주관적 견해가 들어갔는데 그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는 포지셔닝 관점에서의 이 마케팅 사례 분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있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